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었지, 그지? 네. 그래서 이 손절 금지라는 말의 의미를 굉장히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현대바이오처럼 이제 손절을 원래는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타이밍을 놓쳤어. 그랬을 경우에 이 현대바이오를 네가 언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지선을 그렸을 때 이 지지선이 무너졌으면 잽싸게 청산하는 게 장땡인 거야, 그냥. 네. 기다리지 말고. 이쪽에서 무너졌어. 그러면은 이날 당일날 그냥 손절해버리는 게 맞다고. 왜냐하면 적자 지속인 기업이기 네.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손절 라인은 정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거든. 아니면 전저점이 깨진다. 그런 걸로 적어도 되고. 이 전저점이 깨졌다. 그럼 이제 손실폭이 좀 더 커지지. 보통 지지선 45도짜리가 무너지면 이 전저점도 깨질 가능성이 이제 생겨버리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선 그냥 이 지지선이 깨졌어 그러면 그냥 손절해버리는 게 맞아. 월요일날 안봉 떨어지면 손절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는 내가 뭐라고 못한다니까. 네. 손절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못해. 근데 하는 게 낫다. 음. 다음은 이 다음 페이지에 대한 얘기. 이, 이 페이지는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아, 앞에서. 그래서 지금은 손절 금지에 대한 얘기만 이제 좀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스타트이어의 거래 대상 종목들, 우리가 추구하는 거래 대상 종목들은 전부 다 한 종목도 빠짐없이 우량주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 스타트히어의 우량주 얘기를 하는 거야. 음, 예를 들어서 LG전자? 예, 한번 볼까? 음, LG전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EQ에 적자가 났잖아. 네. EQ 적자가 났는데 이러면 내가 우량주라는 표현을 안 쓰지. 그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최소 5개. 하나, 둘, 셋, 넷, 5개가 흑자가 나야 되는 거지. 그지? 우량주의 정의가 스타트 히어에서는 우량주의 정의를 이렇게 잡는다고. 그래서 이 종목은 흑자 전환한 우량주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 왜냐하면 유보율이 1000%가 넘어가기 때문에 분기흑자인 경우에 유보율은 1000% 이상 돼야 되잖아. 그래서 그 조건식은 맞는다고. 그래서 흑자 전환한 우량주이긴 하지만 우량주는 아니라고.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우량주에 지금 우량주. 그렇지. 내가 얘기하는 우량주는 절대 아니다, 얘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 우량주에 대한 개념. 자, 대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내가 대기업 예제를 드는 거잖아. 이 대기업들이라고 해가지고, 호텔신라도 지금 잠깐 보려고 하는 건데, 호텔신라가 작년에, 이제 지금 분기흑자도 이제 주장창 났지만, 연간흑자가 딱 났어, 작년에. 그지? 흑자폭이 굉장히 크다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코로나 때문에 당연한 거야, 이거는. 당연한 건데, 이런 애들은 더군다나 유보율도 264%밖에 없어. 당연히 우량주가 아니라고. 네. 사람들은 호텔신라를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호텔신라를 우량주라고 표현을 한다고. 맞아요. 근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실적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유보율도 이런 식이라면 이런 종목을 왜 우량주라고 하냐는 거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흑자 지속인 기업 오늘 날짜 기준으로 최소 5년간 연달아서 흑자를 발생시켜야 걔가 우량주라는 거지. 굉장히 빡센 이제 조건식이 되는 거지. 이 우량주를 잡을 때 내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적자 전환을 했고 이런 애들은 분기로
흑자 전환을 해야 되고 그 상태에서 유보율이 1000%가 돼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해도 되는 거지. 이때부터는. 근데 또 적자 전환을 했네. 오락가락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지금이 저점이냐라고 했을 때 저점이 아니다. 지하실로 처박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종목은. 이 상태에서 또 유보율이 없으니까 유보율이 없으면 뭘 해? 이게 빵이 되는 순간 삼자 배정 유성증자를 못하고 주주 배정 유성증자를 하면 이제 개털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좀 감이 올 거야. 그런 것들을 내가 극도로 싫어하지. 우량주는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주는 이제 최소 15% 공시가 딱 떠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어, 실적 발표를 뭐 예를 들어서 분기 실적 발표를 한다, 분기 보고서 발표를 한다 그러면 그 한 달 정도 전에 또는 15일 전에 미리 이렇게 공시를 하는 게 있다고. 15% 이상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아졌어요. 뭐 이런 식의 실적 공시를 미리 한다고. 그게 그 공시를 때리는 회사들. 그게 성장주인 거지. 그게 없으면 성장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한 번 때렸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음, 교회 좀 모이고, 점유금. 예를 들어서, 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소에 마이너스 뭐 14%였다가, 29%를 딱 찍었어. 이 분기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벌써 PBR이 3까지 올라갔지. 그지?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미리 이 선빵을 때린 거야. 그래서 어, 이 밑에 있는 이보다 작은 저평가 성장주 찾기는 굉장히 쉽진 않아. 저평가 성장주 찾기는. 그리고 이때만 해도 성장성이 생겼다는 표현을 쓰지. 성장성이 생긴 이제 흑자 전환한 우량주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 다음 실적을 딱 112%를 찍는 순간 얘는 초고속 성장주로 초고속 성장성을 띠고 있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러면서 얘는 성장주로 인정을 완전히 받게 돼버려. 성장주로 인정을 받으면 PBR은 3까지 무조건 간다고. PBR은 무조건 3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3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그러면서 주가는 하늘을 향해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지. 하늘 높이. 얘가 이제 성장주로 초고속 성장주로 인정받으면 그냥 급경사로 그냥 막 올라가거든. 그래서 뭐 10배도 막 날아가고 그러기도 하니까 그게 지속 가능성만 있다면.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아이템, 재료 공부를 막 해야 되는 거고. 성장주 쪽은 이제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장주가 성장성이 딱 세츄레이션이 되면서 이렇게 꺾이는 때가 있어. 그러면 이 실적이 이렇게 꺾이는 순간부터는 우량주 취급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주가는 반토막이 그냥 확 나버려. 그게 무서운 거지. 이 성장주 투자에서는. 그래서 얘는 실적 뭐 작년이랑 뭐 작년 비스무리하게 계속 찍고 있는데 주가는 빠져 신기하게. 왜 빠지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성장주는 PBR이 3이야. 근데 우량주는 PBR이 1이라고. 네. 그러면 PBR 1에 수렴을 하는 성질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그 와중에 돈은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위치로 이렇게 부흥 뜨는 거지. 그래서 주가가 완전히 빠지지는 않고 여기서부터 2,800원에서 여기까지 올랐지? 22면은 거의 7배가 날라갔어. 그럼 반토막은 일단 무조건 나는 거야. 2만 원대다 그럼 만 원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그냥 떨어지는 거고. 네. 그 상태에서 얘가 이제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졌잖아. 만 원까지 빠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날아가고 있잖아.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이쪽에서는 또 이제 성장성을 또 띄고 있는 거지.
여기서는 세츄레이션이 실적이 이제 쭉 이제 세츄레이션 걸린 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래서 성장주 투자는 위험하다. 뭐가 위험한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이 초단타에서 스윙으로, 스윙에서 또 단기나 중장기 투자로 전환을 해도 되는 이유. 이게 바로 실적이라고. 응?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고 있으면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가 좀 심해져도 뭐 나중에 뭐 물타기 하면 되지 뭐. 평단가 낮춰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각각의 매매법을 다 만들어 놓은 거지. 그지? 이쪽에 대한 매매법. 얘가 떨어지면 이렇게 해야지. 기간에 따라서. 뭐 어려운 얘기 전혀 없지. 너도 이미 얘도 경험했을 거고 얘도 경험했지. 얘를 아직 경험 못했지. 이제 좀 있으면 경험하겠지. 만약 장기정선이 이제 돌파가 되면 당연히 더 샀어야 되는데 못 사면 이제 뭐 나중에 천천히 터는 거지. 트레이딩 이쪽은 이제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갈게. 그래서 이제 손절금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음, 멈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멈추. 얘는 카톡 때문에